안녕하세요. 저는 조명박물관 학예사 안상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근현대 조명과 근현대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 전체를 보면 고조선부터라고 봐도 500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사람들은 불을 이용했을 거고, 불을 이용했으면 아마 이제 조명을 사용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토기 등잔이라든지 백자 등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썼을 거고, 삼국시대에 이미 주마등이라는 등이 나왔다고 기록에 나오니 여러 가지 조명구를 사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보통 고려를 중세라고 하는데, 이때는 청동촛대라든지 유기촛대 또는 연등회나 이렇게 하는 절에서 사용하는 등이라든가, 또는 근세라는 조선에는 유기등경, 등잔을 올려놓는 여러 가지 등잔대, 또는 손으로 드는 여러 가지 수등, 조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전통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부터 조선까지 사용했던, 오래도록 사용해온 조명을 전통 조명이라고 한다면, 근대 조명은 개화기,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그때부터 서양의 여러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조명의 다양한 종류도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근대라고 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석유, 호롱, 남포동, 양초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현대가 되면서 백열전구, 형광등 이런 전기 조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사회와는 전혀 다른 조명을 쓰는 이 시대를 우리가 근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에서 전기불 사이 이 프로그램에서 보는 시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을 주로 쓰는 이 시기까지를 근현대 조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화구의 변화부터 볼까요? 발화구라는 것은 불을 일으키는 점화구죠. 그래서 원시인들이 막대끼리 마찰을 시켜서 불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도 발화구고요. 간솔이라고 해서 소나무 껍질을 말린 것에 송진을 묻혀서 불을 일으키게 될 때 그 또한 발화구라고 하고, 인강로라는 거는 나뭇가지에 항을 묻힌 것, 그럼 항이 불에 점화가 잘 되는 화학 재질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점화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점화구는 우리가 부싯돌, 부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조각의 차돌을 가지고 부시깃을 입혀서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불이 번쩍 일어나는 거죠. 옛날식 성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로에는 하로 자체는 불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아궁이에서나 이렇게 불씨가 남은 걸 하로에 놓고 작은 불로 큰 불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통 발화구예요. 뭔가를 연소를 시켜서 불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근현대 발화구는 성냥, 라이터, 가스레인지 이렇게 되죠. 성냥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항을 묻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강로나 간소라고는 비슷하지만 대량 생산되는 점화구인 거고요. 라이터나 이런 것들은 현대 기계 문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근대 발화구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전통 연료를 살펴보면, 전통 연료는 우리 주변에 나는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물고기 기름을 쓰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뭐 소라든지 돼지 기름을 쓸 수 있고, 소기름 쓸 수 있고, 또는 뭐 아주까리 기름, 피마주라고 하는 풀이죠. 아주까리 기름이나 뭐 참기름, 들기름 또는 동백기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름병에 넣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근현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가스, 뭐 부탄가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스를 가공해서 가스관을 연결해서 이용한다든지, 석유를 사용한다든지,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배터리, 건전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얻어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전통 연료랑은 전혀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료가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러면 발화구도 변하고 연료도 변하면 조명도 당연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를 보시면 전통적인 등잔이에요.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지형으로 생긴 등잔인데, 석유가 들어온 다음에는 보시면 병처럼 생긴 호롱을 쓰게 됩니다. 호형 등잔이라고 하죠. 차이를 보면 전통 등잔은 뚜껑이 없고 손잡이도 없어요. 근데 이 호롱은 심지꽂이가 있는 뚜껑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석유라는 연료를 쓰기 때문에, 석유는 인화성이 굉장히 강해서 종지형 등잔에 가득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면 머리가 홀랑 타거나 수염이 타는 또는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사람들이 심지꽂이가 있는 뚜껑을 둬서 그 발화되는 정도를 좀 약하게 만들기 위한 이 호롱이라는 걸 석유가 들어온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종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등잔과 등잔대인데, 등잔 자체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등잔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일어나는데, 밑에 있는 건 남포등이에요. 두 개의 차이점은, 남포등은 철제로 만들어져 있고 유리 등피가 있습니다. 이걸 호야라고도 하는데, 유리 등피 안에 불씨를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은 사람이 움직이거나 바람이 좀 불거나 문이 열리면 금방 꺼지지만, 남포등에 있는 불은 유리가 막아주기 때문에 잘 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나올 수 있는 조명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을 또 보면 서등이라는 것은 옛날 선비들이 책을 읽을 때 주로 사용한 스탠드와 같은 건데, 역시 석유가 나온 다음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라서 위에 보시면 심지꽂이가 있어요. 근데 호롱을 좀 더 목을 길게 빼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건 스탠드죠. 우리가 보통 공부하거나 할 때 책상 위에 둔다거나 작업대 위에 두는, 지금도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적등이라고 합니다. 옛날 포졸들이 밤을 순찰하거나 도둑을 잡거나 야간에 뭐 전쟁 훈련을 하거나 야간 전투를 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휴대용 등이에요. 아래 보시면 손전등이죠. 여기는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는 건전지를 이용하는 손전등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걸 보면 전부 이제 좀 더 전통적인 시대에 우리가 쓰던 것들이라면, 아래는 전혀 다른 연료와 발화 방법을 사용하면서 쓰기 시작한 근현대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의 변화를 보면, 이 왼쪽의 그림들은 성현이라는 19세기 화가의 그림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보시면 여기에 등잔대가 있어요. 이 위에 등잔이 있고, 아래에 보시면 김웅도가 그렸을 거로 추정되는 그 주막의 그림인데, 보시면 여기도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조명과 전통 연료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실내에서 조명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조명을 보시면 전부 다 조명이 천장에 장치가 되어 있고 전선이나 이런 것에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전통사회에서 실내 조명은 그냥 내가 방 안에 이렇게 갖다 놓아서 쓸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우측에 보이는 이 조명들은 전기공사, 전기 가설 장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집 천장에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쓸 수 있는 조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사회 이후의 조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야외 조명의 변화를 보시면, 이 맨 위에 있는 그림은 김웅도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감사 선유도예요. 평양감사는 조선시대로 치면 도지사, 평양감사가 돼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 부임지로 가는데, 이 바깥에 보시면 성벽에 횃불이 가득하게 있어요. 우리가 삼국시대 사용했던 횃불과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야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바뀌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가장 단순한 원리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아래 사람들이 밤에 그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횃불은 가로등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역시 성협의 출행도라고 해서 6명의 선비가 어디론가를 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밤에 이동할 때 이렇게 조명을 갖고 다니지 않죠.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자기가 직접 준비해야 됐다는 것,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70년대 이후에 거리 야외 풍경입니다. 거리에 가로등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나오는 불빛으로 사람들이 이제 밤에 다닐 수가 있었죠. 이건 마을의 이제 요즘의 거리 풍경, 이제 가로등이고요. 그러니까 조명이 변화하는 건 단지 조명이 변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거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변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과 새로운 조명의 등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현대 역사 속 조명 관련 이슈부터 볼게요. 연표로 보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개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83년 미국에 보빙사라는 사찰단을 보내게 되고요. 1887년 경복궁 건천궁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열전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에 이제 전기 에너지의 활용으로 전차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1910년이 되면 경술국치 한일합방이 되죠. 그러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공장이라든지 생산시설을 이제 가동하게 되고요. 계속 그 일제강점기가 계속되다가 1945년에 우리나라가 강복을 하게 되고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전쟁이 되면서 모든 게 폐허가 돼서 전기조명을 많이 쓸 수 없게 되고 다시 이제 뭐 석유라든지 재래의 기름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가 1960, 7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새마을운동 또는 전기 가설 작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이제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조명 문화도 전기 조명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1980년대가 되면 형광등이 일상 조명이 되는 그러한 정도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현대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데는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산업혁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차 산업혁명이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명직물, 방직물이 발전하게 되고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이제 농업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인류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와 전기에너지가 발전하게 되고 모터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기차, 자동차 이런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화학, 전기, 석유, 철강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 발전에 힘입어서 전기 조명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죠. 에디슨은 1881년에 파리의 국제 전기 박람회에서 이렇게 기존의 가스등이나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전기 조명을 쓰면 이렇게 편리하고 현대 문명의 이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했고요. 에디슨 백열전구 조명 설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 조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스탠다드 오일 정유소인데 미국의 록펠러가 석유를 대량으로 가공해서 연료로 쓰기도 하고 자동차 연료, 조명 연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했고요. 포드 자동차 생산 조립 라인인데 분업을 통하고 또 벨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넘어왔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당시 산업혁명 당시에 많은 서구 열강들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기네가
국내에서 쓸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생산물을 판매해야 될 곳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비교적 가난하고 힘이 좀 없었던 아시아,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자기네 생산물을 비싼 가격에 팔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값싼 재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한두 개씩 가지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1876년이 되면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근대화에 먼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그 첫 시발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돼요. 항구를 개방하게 하고 일본부터 이제 외국과의 통상 무역이 이때 실시되죠. 그래서 외국의 여러 문물이 유입되고 특히 조명 관련으로는 성냥, 석유, 램프들이 수입되죠. 강화도 조약은 근대화의 시작점이 된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외세 침략의 시작점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당시에 인천 계양장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는 조선을 좀 더 침략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들이 대규모로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당시의 조선인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낙천적으로 쳐다보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건 미국하고 맺은 조약이고요. 또 독일하고 통상 조약도 맺게 되고 왜냐하면 일본만 타고 맺을 수 없죠.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맺어서 니네한테 뭔가를 수출하겠다, 뭔가를 수입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외국하고 서구 여러 나라들의 이 문화, 문물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83년에 고종이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상이라든지 복장이 굉장히 눈에 띄어서 미국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고 또 세계 무대에 고종이 이 보빙사를 미국에 보내며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국서를 전달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글과 영문이 미국 신문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그 민영익이나 이런 사찰자들이 동양의 예절로서 큰절을 해서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하죠. 이건 동서의 예절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 보빙사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보시면 보빙사가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호텔에서 2달 정도 머물렀는데 지금의 엘리베이터하고 비슷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브루클린 다리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전기 조명으로 점등되는 거리 풍경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뉴욕 박람회에 전기 박람회에 가서 에디슨의 백열전구를 실제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빙사가 조선에 돌아와서 전기 조명을 받아들일 걸 강력하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7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기 조명을 경복궁, 건천궁에 점등하게 되죠. 동양 최대 규모고 당시로서는 아시아 최초의 전기 조명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등은 아직까지는 전기 조명 장치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켜지는 날보다 꺼지는 날이 많아서 이 등을 건달등이라고 했다고 해요. 건달처럼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건들건들한다. 돈만 많이 든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때 경복궁, 건천궁, 향원지 이렇게 건달등이 들어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1899년부터 전차가 가동을 하죠. 우리나라도 전기 에너지를 조명뿐만이 아니라 강범위하게 사용하게 된 것을 보는데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첫 차를 운행하는 날이었는데 이때 이 까마득 이 개미처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 전차를 보고자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전차 이용 모습인데, 전차는 이렇게 전기선을 가설을 해서 전기선의 전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전차가 가동이 되려면 도로가 정비돼야 되고, 거리에 가로등이 생겨야 되고, 전차 앞에 교통 조명이 장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전기 조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르도 히이로. 이거는 우리 지금 버스나 기차의 광고와 같은 거예요. 올드 히어로라는 서양 담배 광고를 전차 앞에 붙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인데,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가동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륙 깊숙하게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 기차를 꼭 가설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차로 인한 편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게 됐겠죠. 일본 군대가 기차 가설을 돕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908년에 경부철도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가사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섞여 앉았고 우리네와 외국인이 같이 탔으나 내외 친소 다 같이 알고 지내니 조그마한 딴 세상을 저절로 이루었네. 이런 경부철도 노래가 있는데 최남선이 지은 것이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근대화된 남녀의 구분이 별로 없이 기차에 같이 타야 되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 기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서구식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나 예찬, 또는 우리도 그렇게 근대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라는 신문명의 운송수단이 지닌 이점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문명 개화의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이 전파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됩니다. 조선이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걸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 이미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을사조약 때 외교권을 빼앗기고 계속 하나하나의 권리를 뺏기면서 1910년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도 만들고 3.1운동도 하고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 생산물의 판매 시장이 되고 재료 시장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방 진출의 교두보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있는 이 충무로 쪽에는 화려한 전기 조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금속 그릇들을 이제 뺏어가는 모습이고, 여기는 토지를 빼앗긴 우리나라 농민들이 움막집에서 막 생활하게 된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곡들을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성냥 공장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성냥은 가스나 연탄이 없던 시절 이제 가정과 공장이나 이런 데 필수품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나 뭐 호롱불과 양초에 불을 붙일 때나 담배를 피울 때나 난방을 할 때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고, 이 공장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갔기 때문에 어린 아가씨들이 성냥 공장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회사가 만들어지죠. 원래 한성전기가 1898년에 고종과 미국이 공동으로 건립을 해서 우리나라 전기회사로서 서울 전차를 처음에 가동시키기도 하지만, 이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본의 전기회사가 돼서 일본을 위한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제 전기 조명이 서서히 보급이 되죠. 그 당시에 석유, 성냥, 담배 광고의 모습입니다. 이거 미국의 아까 스탠다드 석유 광고인데, 왼쪽에 있는 모습은 다른 회사의 석유는 그을음이 많고 불빛이 밝지 않다.
그런데 우리 스탠다드 석유는 밝고 그을음이 없으니 우리 걸 많이 사라는 광고이고요. 여기는 이제 일본의 성냥 광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담배 광고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남포등이죠. 안전하게 폭풍우에도 꺼지지 않는 남포등에 대한 광고. 그 다음에 자전거 등, 이상적 석유 등, 넘어져도 석유가 새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등이고요. 여기는 내셔널 정구, 일본산 백열 정구입니다. 그리고 해동 정구고요. 그리고 일본산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산의 생산품의 판매 시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복, 양장, 양말, 양산, 양하 이런 말은 서양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복이 아니고 서양의 복식은 양복이거나 양장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버선이 아니고 서양의 버선은 양말이라는 거고요. 양화는 이제 외국 신발이라는 뜻이고요. 외국 스타일의 집은 양옥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 등은 양등이고 양초라고 했을 때는 서양초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초는 그냥 초죠.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라핀을 붙여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하얀색 양초.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양초를 뜻하는데 그 정도로 이 당시에 서양 문물이나 일본산 제품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가 되면 우리가 강복의 기쁨도 잠시 이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 시내의 모습이고요.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떠나려는 모습이고 이거는 고아가 된 어린아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히려 전기 조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죠.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1952년 부산에 있는 재활용 등잔 판매소인데 이렇게 버려지는 깡통이라든지 뭐 화장품통, 약통을 이용해서 등잔이나 호롱을 만들어서 조명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탄피가 제거된 수류탄 조명이고요. 그리고 1960, 70년대가 되면 농어촌 전환, 그러니까 전기 사업 그리고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백열 전구가 농촌에 보급이 되죠. 이때 1965년에는 우리나라의 백열 전구 또는 뭐 전기 보급률이 대도시는 51% 정도, 농어촌은 1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농어촌은 호롱이라든가 남포 등 석유를 연료로 하는 조명을 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마을 운동이 70년대 일어나면서 이렇게 초가집을 기와집이나 슬래트 지붕으로 고치고 주택을 완전히 개조하죠. 왜냐하면 전기 조명은 전봇대에서 전선이 집안까지 들어가야 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라서 개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집을 허물고 이 사업을 해야 이렇게 전봇대나 이런 것들이 가설이 돼야 우리 집에 조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사업을 70년대까지 해서 1987년이 되면 88 올림픽 바로 이전에 그때쯤 되면 99.8% 정도 전기 보급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가 되면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 조명하고는 통행을 금지했기 때문에 야간의 어떤 유흥 문화라든가 아니면 산업시설의 가동이라든가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가 굉장히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1982년이 되면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면서 야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뭐 대중교통도 가동이 되고 그렇게 됐죠. 야간 통행 금지를 했던 초기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왕진의사나 긴급 공무원 외에는 야간 통행이 불가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통행 금지 직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람들이 버스에 가득 줄 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야간 통행 금지를 위반한 사람들이
파출소, 경찰서에 잡혀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년대가 되면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되면서 조명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하죠. 여기는 뭐 섬유 공장에 형광등이 가득 있고 이 아래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굉장히 노동 생산력이 밤에도 일을 하니까 굉장히 늘어났고요. 산업의 발달과 조명 문화의 발달이 같이 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굉장히 화려한 불빛들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80년대 이후로 지금의 야간 조명 문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의 조명은 낮보다 밝은 밤이 훨씬 많은, 우리가 인공 조명이 필요하고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했고 산업 발달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이걸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 결국은 빛공해를 일으키고 빛공해의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 조명에 대해서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빛공해의 폐해라든지 너무 과다한 빛에 대한 어떤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현대 조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근현대 조명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고난과 역경이 많은 그러한 것들의 희노애락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점, 또 하나는 국제 표준화된 상품, 공산품이죠. 그전에는 자가 생산이 가능했거나 뭐 조명이 없으면 달빛, 별빛을 벗삼았는데 공장에서 생산한 규격 사이즈로 판매되는 상품을 우리가 사게 된 것,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의 산물이죠. 전 세계가 사용하는 공통된 조명 기구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백열 전구를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을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규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농업 위주의 유교적 전통 사회에서 서구식 산업 사회로 개편되는 거죠. 산업과학, 자본이 중요하고 서구식 사상과 관념이 유입되는데 근현대 조명이 어떤 매개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발전을 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노동 집약적인 조명 환경을 만들었고 조명 산업이 발전하면서 연간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과도한 조명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나 생태계 파괴에 일부 책임이 있는 이런 점까지가 근현대 조명이 지닌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근현대 조명은 전통적인 빛관념이 존재하고 우리 근대사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고 문명과 과학기술 발달의 매개체로서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약속을 하거나 종교적인 행사 또는 결혼을 하거나 생일을 축하할 때는 촛불을 밝히거나 등불을 밝히죠. 그것은 빛이라는 어떤 밝은 대상을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뭔가 기원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근현대 조명에 깃들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근현대 역사에 우리나라는 희노애락의 슬픔과 고난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현장에서 같이 존재한 친구 같은 동지적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명과 과학기술의 결정체죠. 근현대 조명은 결국 과학기술의 산물이고 우리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만들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근현대 조명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근현대 조명을 생활에서 사용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현대 조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시청하면서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열전등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달라가지고 엄청 밝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좀 불구스름했어요. 그렇게 해서 백열전등을 이제 했었고 한참 있다가 형광등이 했으니까. 백열전구는 전기불이 저희들 한 중학교 때쯤 저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온 편이거든요, 시골이라. 전기불이 없이 그냥 그런 호롱불 갖고 킬 때는 그게 최고로 밝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한 중학교 그러니까 70년대 초 막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막 전기 들어온다고 막 밖에서 공사를 하시고 막 하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다 공사가 끝나고 전기불이 집안에 확 들어오면 얼마나 세상이 밝을까. 지금도 밝은데 그게 들어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엄청 궁금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기불이 탁 들어왔는데 진짜 온 세상이 다 비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축제죠. 축제. 화나고 아무래도 화나고 꺼질 염려도 없고 뭐 석유 사러 다닐 염려도 없고 편했죠. 전부 갈아 끼웠죠. 그때는 필라멘트가 나가가지고 전구가 나가는 상태로 해서 가서 보면은 이 전구에가 이렇게 쇠가 있잖아요. 그 소켓 안에 쇠하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전기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오래되면 꽉 끼어가지고 안 빠지고 이게 돌려서 안 빠지고 유리만 빠지고 그것만 남아있을 때는 이제 전기 합선도 굉장히 위험했죠. 그거 빼기가. 그게 이제 그거서 그거 빼느라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쓰면은 그 전기불 나갔다 그래 이게 연결된 그 선이 끊어져 버리더라고. 오래 쓰면. 그러면은 그 버리고 다시 구입해서 끼고 그랬죠. 그럴 때도 있었죠. 전기가 뭐 계속 공급되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까 부족해서. 그럴 때는 뭐 전기 나가면 예비로 초를 준비해놨다 켜고 그러면서 살았죠. 새로 전기 들어오면 너무들 뭐 아주 좋아했던 기억들, 너무 밝고 좋았으니까 책 보고 뭐 공부하고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죠. 옛날에는 뭐 부엌도 그냥 캄캄해가지고 어머니들 거기서 그 일하시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전기로 이제 각 부엌도 달고 전구도 달고 하니까 뭐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 근데 또 거기에서도 또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형광등이 생겼잖아요. 백열전구가 끝나고. 근데 그때는 또 너무 또 밝은 거예요. 백열전구보다 백열전구는 좀 빨간 빛이 나잖아요. 근데 형광빛이 나니까 막 진짜 더 밝아 보이고 진짜 이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거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촛불에서도 너무 밝아서 등잔불 켜다가 촛불을 켜니까 그게 너무 밝았는데 촛불에서 백열등 가니까 또 그게 또 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형광등이 오니까 이거는 더 밝고 눈도 더 피로감이 없고 더 좋더라고요. 그런 세상인데 요즘에는 뭐 완전 뭐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네온산이 번쩍번쩍 세상이 너무 갑자기 변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